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이죠.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3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 실수 x에 대한 조건이 있죠. x는 음이 아닌 실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리집합을 구해라. 그럼 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0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죠. 맞지? 0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따라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3번입니다. OP3을 구하래요. OP3은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순열은 5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면서 3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5, 4, 3 곱해주면 답은 60이 되겠지. 따라서 3번의 답은 5번이고요. 4번입니다. 두 점이 있는데 수직선에 그 다음에 선분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래요. 그러면 B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선분 AB라고 했잖아. 그러면 A부터 앞에 나오니까 A 좌표를 먼저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외분은 두 개 빼주면 되니까 3-1분의 그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주면 되겠지. 3 그 다음 빼기 5 이렇게 되네. 그래서 분모는 2고요. 분자는 8. 따라서 외분점의 좌표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값을 구하래요. 완전 제곱식이잖아. 치환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편이상 루트 2를 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마이너스 2를 y라고 해볼까?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각각 제곱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그다음 y제곱 더하기 2xy죠. 자, 그러면 x제곱 계산하시면 2가 되고요. y제곱 계산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xy는 2 곱하기 루트에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근데 음수의 제곱은 적용 안 되죠. 맞지? 하나는 양수니까. 그러면 2는 소거되고 남는 게 2 루트에 마이너스 4.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4는 2i죠. 2i. 그러면 답은 4i가 되겠네. 따라서 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곱셈 공식 이용하는 문제겠죠. 합이 나와 있고 세제곱의 합이 나와 있다.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2니까 2의 세제곱 그리고 빼기 3ab에 a 더하기 b 2죠. 그러면 10은 8 빼기 6ab가 되니까 ab 값 나오겠네요. 따라서 6ab가 마이너스 2가 되고 a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지나는 점을 하나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의 수직이래. 그러면 우리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직선의 수직이다. 만약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만약에 수직이래. 그러면 우리 a 더하기 b'이 0이다. 이걸 알 수 있죠. 혹은 뭐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냥 함수식으로 나타내지 말고 그냥 이대로 볼게요. 2x 빼기 3y 더하기 k는 0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 3하고 x의 계수끼리 곱하면 6이고 그 다음 y 계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더했을 때 0이 나오지. 맞죠? 자, 그러면 이 빨간 색깔 함수식 다시 한번 적어보면 2x 빼기 3y 더하기 k는 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6,a를 지난대요.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 자, 그럼 대입해주면 12 그리고 y 자리에 a 넣으면 마이너스 3a 그리고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또 원점을 지난다 했어요. 이 직선이. 그러면 0,0 대입하면 K가 0이겠죠. K는 0이니까 따라서 A는 4가 되겠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가 접한대요. 그럼 접했으니까 우리 이차함수면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같다식 세우고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보면 y는 쓸 필요 없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얘랑 마이너스 x랑 같다.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1의 x 그리고 더하기 a제곱은 0이죠. 그럼 판별식 d가 0일 테니까 판별식 d는 a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a제곱 얘가 0이죠. 그러면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a제곱에 그리고 더하기 2a 더하기 1이 0이다. 그럼 보호 바꿔서 2차 방정식 풀어주죠.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3a의 a 1 마이너스 더하기 따라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은 기본형의 원이 있네요. 중심좌표가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을 지난대요. 그럼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x1, x 얘를 x1, 얘를 y1 이렇게 생각했을 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 공식이 있죠. 그러면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해주면 ax 더하기 4루트 3의 y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지금 x 빼기 루트 3y 더하기 b는요. 이거 두 개가 똑같거든. 그러면 파란 색깔을 그 y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4를 곱하겠습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루트 3y 그리고 빼기 4b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개수끼리 비교해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니까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원 위의 점이니까 그대로 대입한 식도 하나 더 있어야겠지.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루트 3이니까 16 곱하기 3 48은 r제곱 이렇게 a랑 r에 대한 식이 하나 또 나왔고 근데 a를 구해놨었죠. a가 마이너스 4야. 그럼 16 더하기 48이니까 r제곱이 얼마? 64죠. 64. 그럼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8이 되겠네. r은 8이 돼요. 그럼 r이 8이니까 그러면 r제곱 얘가 64가 되고요. 그러면 4b 넘겨주면 는 4b 이렇게 되니까 b 값도 16이겠네. 자 그래서 a, b, r 다 구했고요. a, b, r 다 더해주시면 답은 24 빼기 4니까 20이 되겠네요. 따라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려줬죠. 그러면 일단 우리 조립제법 이용해서 실근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실근을 먼저 구해주죠. 그러면 1, 0, 2, 마이너스 3. 조립제법 이용하려면 그냥 개수끼리 다 더하면 0이니까 1을 실근으로 갖겠네. 1로 조립제법 해봅니다.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러면 x-1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0이죠. 그럼 실근은 하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허근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되겠지. 어떤 방정식?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근이 a 더하기 bi 그리고 a-bi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용해 주시면 두 근의 합은 2a가 되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두 근의 곱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빼기 b제곱 i제곱이니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 되네. 그럼 a제곱은 얼마냐면 4분의 1이니까 따라서 b제곱은 4분의 11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제곱 b제곱이니까 그럼 a제곱 4분의 1에 그 다음 b제곱 4분의 11 곱해주면 답은 16분의 11이 되겠네. 따라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50 이하의 자연수 집합이고요. 그 다음 집합 A 보시면 30의 약수의 집합이죠. 그러면 자연수니까 양의 약수 얘기하는 거지.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적어보죠. 1, 2, 3, 4 안되고 5, 6, 그 다음에 10, 15, 30 이렇게 되겠지. 자, 집합 A 구했고 그 다음에 집합 B를 보시면 3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좀 많네. 맞죠? 원소나열법으로 적으면 3, 6, 9, 땡땡땡. 그 다음에 어디까지야? 45, 48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는 n의 A 여집합 합집합 B거든.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A 여집합 합집합 B 많이 본 거거든. 사실 얘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드모르간 법칙 생각하시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전체의 여집합 이거랑 똑같죠. 둘이 같은 집합이지. 그러면 얘는 이거 구한 것과 같고요. 그런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얘랑 똑같겠다. NA 그 다음 A-B 전체의 여집합.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해야 하는 게 A 차집합 B A 차집합 B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집합 A를 구해놨잖아. 맞죠? 여기서 3의 배수를 빼주면 돼. 3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4개죠. 4개. 그래서 얘가 4개야. A 차집합 B의 원소가 4개니까 우리는 이놈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개니까 답은 46개가 되겠네. 따라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학년 2명하고 2학년 4명이 있는데 일렬로 나열된 6개의 의자에 앉을 거예요. 근데 가족권부터 보시면 1학년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나조건 보시면 양쪽 끝에는 2학년이 앉을 거예요. 그럼 양쪽 끝에 앉는 2학년 학생을 먼저 정해 줍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의자에 앉는 2학년 학생 몇 명? 4명 중에서 1명이니까 4. 그리고 제일 끝에 앉을 수 있는 학생은 1명 이미 앉았으니까 그 다음 3명이 앉을 수 있겠네. 그럼 이제 2학년 2명, 1학년 2명만 앉히면 돼요. 그러면 1학년 둘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1학년이 만약에 번호를 매길까? 1번, 2번, 3번, 4번 이 상황이야. 자, 1학년이 만약에 1번하고 3번에 앉는 경우 이렇게 앉으면 몇 가지? 일단 2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2학년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가지 있게. 그럼 4가지겠네요. 그 다음에 1학년이 1번하고 4번에 앉을 때 1번하고 4번에 앉으면요.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가 되겠네. 그럼 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앉을 수 있어? 1, 3, 1, 4 그 다음 2, 4 앉을 수 있겠네. 2, 4 2, 4 앉으면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니까 4겠죠. 그러면 4명 양쪽 끝을 제외한 가운데 앉을 4명이 앉는 경우의 수가 총 12가지. 그리고 양쪽 끝에 앉는 2학년을 결정하는 가지수가 12가지였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144가 되겠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 fgh가 있는데 가족권 보시면 f는 상등함수죠. 그러면 f1은 1, f2는 2 이렇게 전부 다 대응이 될 거고 그 다음 g는 상수함수래요. g는 상수함수이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볼 건데 x에 뭐를 넣든 이 g 값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k라고 할까? k. 자, 그러면 만약에 얘를 k라고 할 거고 x가 만약에 1이에요. x가 1이면 f1 더하기 k 더하기 h1 얘 값이 7이 되겠지. 근데 f1은 1이니까 k 더하기 1 더하기 h1 얘가 7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x에 2를 넣으면요 그 다음에 k 더하기 2 더하기 h의 1은 7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보면 되는 겁니다. x가 3이면요 k 더하기 3 더하기 h3 이 값이 7이고요. 그 다음에 x가 4면 k 더하기 4 더하기 h의 4 이 값이 7이고요. x가 5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x가 5면 k 더하기 5 더하기 h의 5 이 값이 7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거 한번 살펴볼까 우리가? 마지막 거 살펴보시면 얘 값이 지금 7이 나왔단 말이지. 7이면 지금 5를 넘기면 k 더하기 h의 5 값이 얼마 나와요? 지금 2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k가 0이 될 순 없잖아. 그러면 적어도 k는 1이 돼야 하고 k가 만약에 1이면 h5가 1이 되겠죠. 왜 5라고 적지? 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k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어. k가 2가 되면 모순이죠. k가 2면 만약에 h5가 0이죠. 불가능한 상황이고 k가 0이어도 모순이지. k가 0이면 애초에 모순이잖아. 이런 0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k는 얼마가 돼야겠다? k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로 고정된 거야. 그러면 k 자리 전부 다 1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h 값들을 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h를 구해야 할 때 우리 h1만 구하면 되니까 따라서 h1은 밑에 적을게요. h1은 5가 되겠지. h1은 5가 되고요. 그 다음 G3은 k 값, G는 항상 k니까 G3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G3 더하기 H1 더해주시면 답은 6이 되겠네. 따라서 1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풀 거고요. 지금 위에 거는 바로 x의 범위가 나오죠.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더하기 5 곱하기 그 다음 x 빼기 2가 0보다 작죠.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 다음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아래 거 보시면 ax가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a를 약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럼 경우를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a가 0인 상황이야. a가 0인 것부터 볼까?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 부등식이 0보다 0이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a가 0이면 그럼 이거는 항상 참이지. 항상 참이다. 그럼 결국 이 연립부등식의 해 자체가 문제 위에 거에서 나온 x의 범위가 되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 1, 0, 1 해서 총 6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6개가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정수해가 6개. 그래서 a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a는 0이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a가 만약에 양수야. a가 만약 양수면 우리 아래 거 부등식 볼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약분해버리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 위에 거에서 구했던 부등식 해랑 공통부분을 구해야 하니까 일단 해의 범위를 표시해보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은데 x는 a보다 크거나 같아. a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정수해가 4개가 돼야 하거든. 그 정수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지 우리는. 무조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때 a 값이 얼마? 적어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지? 근데 a가 0보다 크다며 아까. 그럼 안 되겠지. a는 0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답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a를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수직선 다시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이번에는 a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 정수의 4개를 우리가 또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정수의 4개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돼야겠지. 그러면 적어도 a가 뭐가 돼야 해?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괜찮겠죠?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그러면 14번의 답은 그냥 2번으로 확정 내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15번입니다. 항등식을 보고 우리 p의 마이너스 2를 구할 거예요. 그럼 결국 px를 구해야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px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x 더하기 2로 묶여있는 상황이니까 x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보죠. 그럼 좌변이 어떻게 돼? 좌변은 마이너스 8 그리고 빼기 4에 그리고 빼기 6 빼기 2 얘가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10이 나오겠죠.
그럼 a에 10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가 10x죠. 10x. 10x를 넘겨 이항할게요. 이항하고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 그럼 x 더하기 2의 px는 x 세제곱 빼기 x제곱 그리고 10x 넘겼으니까 빼기 7x에 그 다음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변을 인수분해를 할게요. 여기서 우변을 인수분해 조립제법 이용해서 그럼 3창의 개수 2창 1창 그 다음 상수항 아마 x 더하기 2가 인수로 들어있지 않겠니? 그럼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는 꼴이죠. 자 그러면 우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밑에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2에 그리고 x제곱 빼기 3x 빼기 1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에 x 더하기 2를 약분해버리면 px가 어떻게 나와요? px는 x제곱 빼기 3x 빼기 1이겠구나. 따라서 p에 마이너스 2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6 빼기 1 따라서 답은 9가 되겠네. 따라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x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를 보고 있죠. 자 그럼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우리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4를 여기쯤으로 잡을까? 4를 한 이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1대1 대응이니까 지금 치역하고 공역의 범위가 똑같아야 한단 말이야. 지금 공역 자체가 0부터 4까지잖아. 그럼 치역도 0부터 4니까 우리 지금 이 박스 있죠. 네모 박스 빨간색으로 지금 그려놓은 이 네모 박스 안에 fx가 다 그려져야 해. 여기서 1대1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fx식 보시면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르게 생겼죠. 그럼 3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3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3에서 4 사이일 때는 우리가 확정 내릴 수 있겠네. y는 x 빼기 3이니까 3,0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그 다음 4,1을 지나네. 4,1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그리고 0에서 3 사이에선 2차 함수 꼴인데 이 함수들이 이 함수 fx가 그래프가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건 오해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면서 1대1 함수여야 한다는 거.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였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겠는데 모든 y의 범위가 다 필요해. 지금 빠져있는 범위가 0부터 1까지 y는 있는데 1부터 y죠. 여기까지 y 범위가 빠져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나야겠죠. 0,4랑 3,1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1번 혹은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되겠죠.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여기도 빠져 있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기면 돼요. 자, 근데 초록색이 문제가 되는 건 0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존재해버리면 지금 1대1이 돼야 안 돼. 여기서 1대1이 안 되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이 돼야겠다. 그럼 까만색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지나야 하는 점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0,4를 지나고요. 2차 함수가. 그리고 3,1을 지난다 하면 되겠죠. 두 2차 함수가 이 두 점을 지나면 되니까 2차 함수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는 x에 0 넣으면 b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 3,1 1 넣어주시면 1은 9a 더하기 b. 근데 b가 4였어.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9a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우리 fx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b를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그리고 더하기 4 그리고 x 빼기 3 이렇게 생겼는데 f1을 구하래요. f1. 그럼 x가 1일 때니까 위에 2차 함수식에 넣어주면 되겠죠. 1 대입해 주시면 답은 3분의 11이 되겠네.
따라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허수 Z가 존재해야 해요. 존재하도록. 그리고 MN은 정수래요. 두 정수 MN까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기로 내려가 보죠. 가조건 보시면 Z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조건 보시면 Z 더하기 Z 바가 8이래. 그러면 우리 Z가 어떤 호수니까 Z는 A 더하기 BI 이런 식으로 놨을 때 Z 바가 뭐겠어요? Z 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되고 그럼 두 개 더했을 때 실수부 2A만 남고 2A가 8 따라서 A가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허수 Z는 4 더하기 BI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Z바는 4 빼기 BI가 된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Z식을 알고 있으니까 Z식을 구해놨잖아. 그리고 가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가식에 그대로 대입해주시면 완전제곱식이니까 4, 4, 16 빼기 B제곱 그리고 더하기 8BI 이게 Z제곱 더하기 M에 그 다음 Z는 4 더하기 BI 그리고 더하기 N 얘가 0이죠. 그러면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뭉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얘가 4M 더하기 MBI 이렇게 되니까 실수부끼리 모으면 허수부끼리 먼저 모으죠. 8B 그리고 더하기 MB에 괄호 열고 I 그리고 남는 거 더하기 16 빼기 B제곱에 그리고 더하기 4M 더하기 N 얘 값이 0이죠. 자 그러면 좀 양변 같이 성립해야 하는 항등식일 테니까 지금 I 허수부가 0이 돼야겠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8이 돼야 한다. 무조건 M은 마이너스 8 그리고 M이 마이너스 8이니까 M 자리에 마이너스 8 넣고 식을 다시 적으면 16 빼기 B제곱에 그리고 M이 마이너스 8이니까 빼기 32 더하기 N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N은 어떻게 구하냐? N은 16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거든. 16 더하기 B제곱. 자 근데 B는 0이 되면 안 돼요. 지금 B는 0이 아닌 이유가 허수 Z라고 했거든. 그래서 허수부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M 더하기 N이잖아. M 더하기 N 식 적어주시면 두 식을 더합니다. 그럼 8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가 0은 아닌데 지금 MN이 정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B제곱이 1이 될 때가 제일 작은 정수겠지. 따라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조건 P 보시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 절대값 부등식 풀기로 했죠. 어떻게 풀어? 절대값 떼고 부호 바꿔서 적어주면 되겠지. 반대쪽에. 자 그럼 x의 범위는 k-2보다 커 나갔고요. 그 다음에 k 더하기 2보다 작거 나갔고. 자 이 문제 풀 때 이걸 알아놓으면 좀 편합니다. 이 길이가 구간의 길이가 4죠. 구간의 길이가 4 차이 나는 거. 그리고 q는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니까 x 빼기 5에 그리고 x 더하기 1 얘가 0보다 작거 나갔죠. 그럼 이제 q를 먼저 나타내면 해가 모이겠죠?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그 다음에 5보다 작거 나갔다. 자 근데 이제 P가 있어요. P가 있는데 구간의 길이가 4가 있어. 구간의 길이가 4야. 4니까 약간 리얼리티 좀 살려볼게요. 1부터 5까지가 4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4인 P가 있습니다. P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할게요. 미리 적어 놓을게. K 빼기 2 그리고 K 더하기 2 이렇게가 하나야. 이렇게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야.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서는 P이면 Q이다랑 P이면 not Q이다가 모두 거짓이 돼야 하는데 지금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죠. 근데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P가 not Q에 포함 안 되도록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부터 괜찮겠죠. 이때 K값이 얼마? 이때 K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일 때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그리고 이제 얘를 조금씩 이동시킬 겁니다. 자, 조금씩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괜찮냐면 여기까지 괜찮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죠. 그럼 이때 K값은 안 돼. 이때 K값이 얼마야? 이때 K값은 1인데 1이 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겠네. 마이너스 1, 0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적을게요. 마이너스 1, 0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도 안 되지. 이러면 P가 Q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 K값은 3이죠. 3. 3일 때 안 되고 다시 4일 때부터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괜찮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P가 not Q에 포함 안 되니까 이때는 7입니다. K가 7일 때. K가 언제부터? K가 3일 때 안 되고 그럼 4, 5, 6, 7 보면 되겠네. K가 4, 5, 6, 7 4, 5, 6, 7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다 더하면 6이니까 그럼 답은 9에다가 7 더해서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가족권 보시면 집합 A에는 0이 반드시 원소로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은 모르겠고 그리고 다조건 바로 보면 집합 A의 원소가 총 4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보겠습니다. 나조건은 우리 대우를 조금 이용해 볼까요? P이면 Q이다. 이 명제의 대우는 not Q이면 A가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이면 스몰 a 제곱 마이너스 2도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죠.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집합 a의 원소를 하나 알아요. 0. 그러면 a 자리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2도 집합 a의 원소가 되고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플러스 2도 집합 a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원소는 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하나의 원소를 K 이렇게 놓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린 K를 구해주면 돼. K를.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K가 A의 원소이니까 지금 K제곱 빼기 2 얘도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해. 근데 이 K제곱 빼기 2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K제곱 빼기 2가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그럼 이때 K값은 뿔마 루트 2 가능하죠. 그 다음 두 번째 K제곱 빼기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그럼 이때 K값은 0인데 이미 0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볼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K제곱 빼기 2가 플러스 2가 되는 경우. 그럼 이때는 K가 뿔마 2잖아. 뿔마 2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럼 얘도 다 빼면 되고. 딴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애초에 K를 넣었을 때 얘가 K가 나오는 상황이야. 어떤 경우냐면 K제곱 빼기 2 자체가 K가 될 수도 있겠죠. K가 이미 집합 A의 원소가 되니까.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만족하는 K를 구하면 K 빼기 2에 K 더하기 1이 0이다. 따라서 K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2는 애초에 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2 빼고 마이너스 1이 하나 추가돼서 총 K가 될 수 있는 수는 3개가 있겠죠. 따라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fx는 지금 a를 기준으로 함수가 나뉘어져 있고요. 그럼 fx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x는 a를 먼저 나타내 봅시다. a를 기준으로 a의 왼쪽은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잖아. 그럼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b를 얘라고 해볼까요? y는 b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면요 무리함수잖아. 근데 루트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얘는 y의 부호가 한번 바뀌었던 거지. 얘는 y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x축 대칭을 하는 거죠. 원래 무리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얘를 x축 대칭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리고 가족권 보시면 얘네 곱이 0이 되는데 각각이 0이 되면 되겠죠. 결국 fx는 알파 그리고 fx는 베타. 이 교점의 x좌표를 볼 건데 지금 3개밖에 없대요. 그럼 무조건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야겠네. 무조건 하나가 여기겠죠. 무조건 하나는 여기, 나머지 2개가 있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그때 나조건 보시면 알파랑 베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교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알파 그리고 베타 콤마 베타니까 이렇게 y는 x라는 두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될 테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얘를 알파 콤마 알파, 얘를 베타 콤마 베타 이렇게 놔볼게요. 그럼 봐봐. 지금 x좌표가 a인데 x좌표가 베타고 y좌표가 b인데 y좌표가 베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a 값은 b 값이랑 같고요. 그리고 베타 값이랑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그러면 이 2차 함수 위의 점으로 한번 볼까요? 2차 함수 식을 다시 보면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던 친구인데 얘가 전부 다 a, b를 베타로 바꿔볼게.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베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2차 함수가 알파 콤마 알파를 또 지나죠. 알파 콤마 알파를 지난다. 자, 그러면 알파 콤마 알파 대입해주면 알파는 마이너스의 알파 빼기 베타 전체의 제곱 더하기 베타. 그래서 베타 넘겨주시면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의 알파 빼기 베타 전체의 제곱 약분하면 1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베타가 알파보다 1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1이란 얘기죠. 근데 기울기가 1인 상황이 났으니까 45도 높이도 1이겠네. 이렇게 높이도 1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요놈 이 교점의 x좌표를 또 구해주면 돼요. 교점 x좌표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무리함수를 보면 되지. 무리함수에 알파 대입해주면 되겠죠. 무리함수에 대입하는 거는 초록색으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지울게. 알파랑 베타의 단식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베타가 알파보다 1 큽니다. 이렇게 체크 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 대입해 볼 건데 얘가 미지수를 k를 쓸까요? k 콤마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의 루트에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a랑 b 대신에 전부 다 베타를 넣겠습니다.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의 루트에 k 빼기 베타 더하기 베타. 근데 알파는 베타 빼기 1이거든. 그래서 베타 빼기 1 이렇게 넣고 그러면 베타끼리 소거되고 남는 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에 k 빼기 베타. 따라서 부호 바꾸고 양변 제곱하면 k 빼기 베타가 1이죠. 그래서 k 값은 베타에다가 1 더한 거야. 그 말은 이 길이도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알파 베타 값말을 우리가 구한 거야. 베타는 어차피 베타라고 놓고 그럼 알파는 베타 빼기 1이랑 같고요. 값말은 베타 더하기 1이랑 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더해서 15가 되는 상황이니까 베타 값이 5가 나옵니다. 베타가 5고 그럼 알파는 얼마겠어? 알파는 베타에서 1 빼는 거니까 4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구해야 하는 건 우리 f의 9를 구하는 겁니다. f9를 구할 거야. 자, 근데 a가 얼마였어? a는 베타 값이랑 같았으니까
베타가 5였죠. 그러면 여기 A 자리에 5를 다 적어주고, 그럼 F9를 구할 거면 아래 식을 봐야겠죠. 아래 거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X 자리에 9를 넣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에 루트에 X 자리에 9를 넣었으니까 9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AB 값이 베타랑 같았죠. 그래서 AB에 둘 다 5를 넣으면 돼. 그러면 5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답이 3이 되겠네. 따라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지금 2, 4분면에 4분원이 하나 있고 점 A의 좌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잘 보면 되겠네. 점 Q가 있는데 점 Q는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이 원점이 돼야 한대요. 자, 그리고 점 A를 원점 대칭한 게 A'이다. 색을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A'. 그럼 A'의 좌표가 이미 나오죠. A' 좌표는 원점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부호만 바뀌면 되고 원점 대칭하면. 그래서 기억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래요. P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P의 좌표를 임의로 A,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P는 일단 원 위의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는 당연히 성립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PQ, Q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Q의 좌표를 우리 X, 그냥 Y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3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4, 그리고 3분의 다 더하면 Y좌표끼리 Y 더하기 B 더하기 Y좌표 2 이렇게. 얘가 근데 뭐가 돼야 해? 0,0이 돼야 하는 거야. 0,0이니까 따라서 지금 궁금한 게 X거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얘가 돼요. 얘가 점 Q의 좌표가 돼요. 점 Q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점 Q의 좌표를 구했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되는데, 기억 PQ의 중점의 좌표래요. PQ의 중점은 P점 있고 Q점 있잖아. P점이 A, B니까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니은 A'Q의 길이 A'Q는 Q점 좌표 있고 A'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거든.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QA의 제곱,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문제에서 25로 고정돼 있었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돼요. 이제 디귿을 구하면 되는데, 삼각형 A'QP의 넓이를 구할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A'QP 좌표가 다 나와 있죠. 맞지? 그러면 사선 공식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근데 A' 좌표가 뭐였고, 적혀 있죠. 적어놨고, P점 좌표만 추가해 주면 되겠네. 점 P는 우리가 A, B였어요. 자, 근데 A'을 원점으로 만듭시다. A2'이 0,0이 됐어. 이렇게. 그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시켜서 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넓이를 우리는 제일 쉽게 구하려고 신발권 공식 이용해서, 그럼 4 더하면 A 더하기 4, 그 다음에 B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P'은 마찬가지로 A 더하기 4, Q' 좌표가 잘못됐네. 다시 적을게요. Q'은 Q에서 4만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P, 점 P'의 좌표 A 더하기 4, 그 다음에 B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시면 S는 2분의 1의 절대값에 X랑 Y를 곱한 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에서 빼주면 돼. 그 다음에 세모끼리 곱한 걸 빼줍니다. 그러면
플러스 AB가 되고 플러스 AB에 그 다음에 빼기 4B니까 더하기 4B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약분까지 하면 소거할 거 소거하고 절대값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B 얘가 삼각형의 넓이에요.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편의상 K라고 딱 하자고요. 그럼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되겠지. 첫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뭐가 되는 경우 K가 되는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건데, 얘는 잘 보시면 A, B가 A는 X좌표, B는 Y좌표였으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 직선하고 원에 대한 얘기인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죠. 헷갈린다고? 헷갈리면 봐봐. A, B를 그냥 XY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XY로 1번, 2번도 바꿔볼게요. 그럼 1번 XY로 바꾸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Y가 K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은 어차피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형광펜으로 임의로 하나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려볼게요. 이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할까요? 4,2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일 거니까. 그럼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중에서 K값이 제일 크려면 여기 접할 때겠죠. Y절편이 제일 클 때, 여기 이 순간. 그러면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랑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다 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모든 식들 다 다시 한번 지우고 마지막 계산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직선 마이너스 x 더하기 2y는 k,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랑 원의 반지름 5랑 같다. 그래서 k 값을 구해줄 겁니다. 그럼 루트 5분의 00 넣으면 절대값 k, 얘 값이 5가 나오죠. 따라서 이때 k 값은 양수가 되면 좋겠으니까 5 루트 5가 되겠지. y절편이 양수잖아 지금 상황은.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또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언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제일 작냐 물어보면 이 순간이겠지. 마이너스 5,0을 지날 때, 마이너스 5,0을 지날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y는 k, 혹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0을 지날 때.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랑 0을 넣어주시면 5 더하기 k가 5죠. 이때 k가 5.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야? 이거 맞네. k가 5 됐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 구했네. 그럼 최대 최소 두 개 곱해주면 얼마예요? 20 루트 5가 아니고 25 루트 5가 되잖아. 그래서 D급 보기는 틀렸기 때문에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집합 A랑 집합 B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A 교집합 B의 원소니까 겹치는 거 공통 원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겹치고 마이너스 7도 겹치네. 그럼 두 개 곱해주면 얼마예요? 35가 되겠죠. 따라서 22번의 답은 35고요.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은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건데 합성함수의 정의에 따라 F0, F의 1은 F의 F의 1 이렇게 되고, 그리고 더하기 F 인버스의 1이죠. 그럼 F1이 얼마야? F1은 4란 말이야. 그럼 F의 4 더하기 F 인버스의 1. 자, 그러면 F의 4는 문제에서 3인 걸 알고 있고 F 인버스 1은 거꾸로 가면 되죠. Y 값이 1일 때 그때 X는 2죠. F2가 1이니까 F 인버스 1이 얼마? 2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답은 5가 되겠죠. 따라서 23번의 답은 5가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항식 px가 있는데 목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니까 식으로 한번 적어보죠. px는 x제곱 더하기 3 2차 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몫이 3x 더하기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x 더하기 5래.
자, 그리고 이 p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얘는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 아니야. qx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가 상수인데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x에 뭐를 넣으면 돼? x에 1을 넣으면 되죠. 그럼 p1은 나머지 r인데 1 대입해 주시면 어디에 대입하면 되냐면 여기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대로 1을 1 그대로 넣으면 4 곱하기 그 다음에 4 그리고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16 더하기 6이라서 답은 22가 되겠네요. 따라서 24번의 답은 22가 되고요. 2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5번 보시면 x의 범위가 나와 있죠. 정의역의 범위가 나와 있고 이 범위에 대응되는 fx 무리함수의 최대값이 4가 된대요.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지금 x의 개수가 음수지. x의 개수가 음수다. 이 말은 일반적인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 있죠. 대칭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이 친구에서 x의 개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y축 대칭했다는 얘기지. 잘못 적네 자꾸. y축 대칭.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을 한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2번 그래프라고 하지. 자, 그럼 얘 그래프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최대값이 4죠. 그럼 x에 뭐 대입할 때 x가 마이너스 5일 때 그럼 x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볼게요. x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시면 루트에 얼마냐면 마이너스 5 넣으면 5a 더하기 1 5a 플러스 1 얘 값이 4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 5a 더하기 1은 16이라서 따라서 a는 3이 되겠네. 따라서 25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ABCD 좌표가 다 나와 있고요. 가족권부터 보겠습니다. 직선 CD 기울기가 음수래. 그럼 CD 좌표 보고 그 다음에 기울기식 세워주면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뺍시다. 그러면 x끼리 빼면 2 루트 2 얘가 분모 그리고 분자는 q 빼기 p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음수야. 근데 분모는 양수인 상황이니까 분자가 음수가 돼야겠네. 그래서 q 빼기 p가 0보다 작고 이 말은 p가 q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나조건 보시면 선분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선분 제곱해서 보죠. AB 제곱은 CD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 AB의 제곱은 3이죠. 그냥 9네. 9는 CD의 제곱은 x좌표 차이가 2루트이니까 제곱하면 8 더하기 q 빼기 p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q 빼기 p 전체의 제곱이 1이거든. 근데 p가 더 크죠? 아, 그러면 p 빼기 q가 얼마겠다? 1이 되겠다. p가 더 커야 하니까. 맞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났겠다. p 더하기 q를 구해야 하거든. p 더하기 q.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D랑 BC가 평행한 걸 안 썼네요. 이거 맞지? AD 그럼 AD 기울기식 하나 세우고 기울기식이 어떻게 되냐면 3루트 2분의 x좌표 뺀 것분의 그 다음에 q 빼기 1 이렇게 식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 루트 2분의 얼마냐면 p 빼기 4죠. p 빼기 4. 근데 이거 두 개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 기울기가 얘랑 이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겠죠. 평행하니까. 그래서 같다식 세우면 되고 같다식 세우면 되는데 와중에 p 대신에 우리는 q 더하기 1을 넣죠. p 자리에. 그러면 식 다시 한번 적을게요. 3루트 2분의 q 빼기 1은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p 빼기 4잖아. 그럼 q 빼기 3 이렇게 되고 루트 2끼리 약분하고 3 곱해서 넘기면 q 빼기 1은 3q 빼기 9 그래서 2q는 8이 되고요. q는 4가 되겠네. q가 4니까
우리 P는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거 P 더하기 Q 값은 5 더하기 4니까 답이 9가 되겠네. 따라서 26번의 답은 9가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네 종류의 인형이 2개씩 있는데 지금 인형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그게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볼 거야. 그러면 5개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경우 인형 종류가 최대 4개지. 4개일 때 4개가 되려면 지금 5개를 선택할 건데 한 종류의 인형이 2개가 나옵니다. 한 종류 인형이 2개고 나머지는 1개씩 나오면 되지. 어떻게 나오겠다는 얘기야. 2개, 1개, 1개, 1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인형을 2개 뽑을지 정해야 하니까 몇 가지야? 4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씩 뽑으면 되는데 그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4가지가 되겠네. 1번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인형의 종류를 줄일 거예요. 인형이 종류가 3개래 만약에. 인형이 3종류면 총 이렇게 뽑겠죠. 2개, 2개, 1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그러면 2개씩 뽑을 인형 2개를 골라줄 겁니다. 그럼 전체 4개의 종류 중에 2개의 종류의 인형은 2개씩 다 뽑을 거야. 그러면 남은 거 인형 2종류 있죠? 그 2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뽑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4C2는 6이고 2C1은 2니까 12가지 나오겠죠. 자, 근데 1번,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1번, 2번 더해주면 답은 16이 되겠죠. 따라서 27번의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인형 종류가 2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28번입니다. 자연수 n이 있고 y는 n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차함수랑 y는 n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x1, x2로 하겠대. 근데 그러면 갖다씩 세우면 되잖아.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얘 값이 n이랑 같다. 그러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n 얘가 0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어차피 x값 구할 수 있겠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은 n. 그럼 여기서 x 좌표를 구해주시면 x 빼기 2는 뿔마 루트 n이고요. 그러면 x는 2 마이너스 루트 n 또는 x는 2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n에 하나씩 대입해 볼 거예요. 하나씩 대입해 볼 건데 지금 n이 1이면 x1 작은 걸 x1이라고 해보자. x1이 얼마? 1이고요. 그 다음 x2는 1 넣으면 3이니까 가능한 상황이겠네. 1이 되면 되고 그 다음 n이 2면요. x1이 얼마? 2 빼기 루트 2 그리고 x2가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둘 다 양수니까 계속 괜찮은 상황이야. 둘 다 양수니까 2개 더해서 반띵하면 루트 날라가니까 자연수 나오죠. n이 3일 때도 그럼 되고 n이 4일 때까지는 다 괜찮겠네. 1부터 4까지는 괜찮겠다. 그럼 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변화가 생기죠. 왜냐하면 n이 5부터는 x1이 0보다 작아지기 시작하거든. 맞지? 그럼 x1이 0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니까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이때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x1에 더하기 x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2 빼기 x1이잖아. 그럼 x2 빼기 x1이니까 결국 2루트 n이거든. 2루트 n이고 분모가 2죠. 아, 그러면 루트 n이네 그냥. 그러면 지금 n이 5보다 큰 상황이면요. 그냥 루트 n이 뭐가 되면 돼? 자연수가 되면 돼. 루트 n이 자연수. 근데 n이 5보다 큰 상황이잖아. 그럼 가능한 n은 얼마부터? n이 9일 때부터 보면 되겠네요. 제곱수가 되면 되니까 9, 그 다음에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부터 쭉쭉쭉 가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의 제곱, 100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3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는 총 몇 개야? 8개가 되겠지. 8개 되고 1, 2, 3, 4 다 가능하니까 4개 있었죠.
그래서 8개랑 4개를 더해서 답은 총 12개가 되겠네. n은. 따라서 28번의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좌표평면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이 있죠. 원이 있고 원 위에 있는 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래요. 원을. 그러면 y는 x도 하나 그려놓죠. y는 x 하나 그려놓고 원점 지나게 조금만 옮겨놓고 그 다음에 원을 대칭할 거니까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보죠. 원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원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원의 크기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이 같은 원을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어 봅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중심 좌표는 0,6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있는 원을 평행이동할 거래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할 거니까 복사하고 붙여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원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으로 만약에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여기 이 원 위에 있는 점 위의 점이 지금 x2, y2고요. x2, y2는 q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여기 중심 좌표가 0,6인 원 위에 있는 점이 여기 위에 점이 원 위에 점이 x1, y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1, y1 위에 있는 점과 그리고 x2, y2 위에 있는 점에서 아무렇게나 점을 찍었을 때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 얘가 기울기식인 거 눈에 들어오면 되겠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니까 기울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기울기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 지금 최대값이 양수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두 원 있죠. 이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두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가 양수인 원이 나올 수가 없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K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한 원이었는데 오른쪽에 근데 이런 경우는 최대값이 양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K 자체가 음수겠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옮기겠습니다. 원을 어떻게 옮길 거냐면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한번 옮겨 봅시다. 왼쪽에 적당히 갖다 놔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약에 갖다 놨어.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원 위의 점과 이 원 위의 점을 임의로 하나씩 찍어서 연결했더니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죠. 그럼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언제 제일 짧겠어? 기울기가 이때가 제일 작겠죠. 근데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원을 조금씩 한번 키워볼게. 원의 사이즈를 조금 키워보면 이 정도 그리고 얘는 복사해서 붙이죠 그냥 같은 원의 사이즈가 이렇게 나왔는데 원이 조금씩 커진 거야. 원이 조금씩 커져서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기울기가 0이라고 했잖아. 기울기 최소값 여기서 이렇게 두 원이 접해버리는 거 딱 이렇게 접한 상황이죠. 이게 기울기의 최소값이죠. 맞지? 기울기가 최소인 상황 그리고 x축 위에 중심이 있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6 더하기 k,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은 0,6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그리고 여기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전체 세로의 길이가 2r이죠. 그래서 2r이 6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r 값은 3이겠구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걸 찾았어. 그럼 기울기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기울기의 최대값은 문제에서 3분의 4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지. 이 기울기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3분의 4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 거니까 y는 기울기 3분의 4x 더하기 y절편 뭔지 모르죠? y절편 a라고 할까? a라고 해도 괜찮죠?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두 원하고 각각 접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면 4x 빼기 3y 더하기 3a는 0이죠. 그럼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 0,6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고요. 그리고 4x 빼기 3y 더하기 3a는 0.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 6 더하기 k, 0까지의 거리가 또 반지름과 같겠죠.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에 거 먼저 식 세워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분모는 5고 5분의 그 다음에 0하고 6 대입해주시면 절대값에 3a 빼기 18 그리고 얘가 반지름 3과 같다. 그러면 절대값에 3a 빼기 18 얘 값이 15고요. 그러면 a는 1 또는 얼마야? 1 또는 11 이렇게 되나? 1 또는 11이죠. 근데 a가 뭐였냐면 이 직선의 y절편이잖아. y절편 맞죠? 초록 색깔 직선의 y절편이었으니까 a 값은 11이 돼야겠죠? 왜냐면 이 원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보다 한참 위에 있을 테니까 y절편이. 그래서 a 값은 11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래 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6 더하기 k 대입하면 4k 더하기 24 그리고 더하기 3a 니까 33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반지름 3이 나온다. 그러면 절대값 4k 더하기 57 얘 값이 15가 나오죠. 그러면 뭐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4k가 57 넘기면 42인 경우 마이너스 42인 경우 근데 k가 지금 문제에서 뭐였냐면 k는 음수가 나오는 게 맞겠네. 맞죠? k는 음수가 나와. k는 음수가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7 얘가 15 이렇게 나오면 이때 4k는 얼마야? 4k는 60 72 마이너스 72 이렇게 나오네. 두 개 나오네. 두 개 나오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값인지 결정해주면 되는데 지금 a 값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럼 이 초록 색깔 직선 방정식 만들어주면 다시 4x 빼기 3y 더하기 33은 0 이 상황이고 그러면 x절편 있죠.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4분의 33이거든. 마이너스 4분의 33 얘보다는 더 왼쪽에 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원의 중심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잖아. 3 그러면 이 6 더하기 k는 일단 6 더하기 k는요 더 작을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3에서 일단 3만큼은 더 작아야겠죠. 이거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면 k가 마이너스 18이 나와요. k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k 값 구했고 그 다음에 반지름 r 구했죠. r은 3이었지. 그래서 29번 절대값에 r 더하기 k 하면 마이너스 15니까 답은 1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15가 나오겠습니다. 30번입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지금 a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죠.
a보다 작을 때는 유리함수, a보다 클 때는 이차함수다. 맞죠? 그럼 일단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하죠. 그래, 그리고 생각하자.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냥 그려버릴게요. 유리함수 그릴 건데 지금 a가 1보다 작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a의 위치는 모르는 상황이잖아. 맞죠? 그럼 일단 x는 1을 이 정도로 잡아볼까? 얘가 x는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1,2죠. 점근선의 교점이 1,2니까 그리고 y는 2까지 한번 이렇게 나타내보죠. 얘가 y는 2라고 합시다. 점근선의 교점이 1,2니까 그리고 1-a인데 a가 1보다 작죠. 그럼 얘는 양수지. 양수. 그러니까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0 대입하면 뭐 일단 이렇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유리함수는. 그리고 이차함수는 특징 보시면 이차함수는 0,1 지나고요. 0,1 지나고 그리고 a,1을 지나죠. a,1. 그러면 이 유리함수는 a, 뭐 지나는지도 보자.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a,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겠네요. a,1.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어지는 거지. a,1을 지나면서 연결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이제 한번 잡아볼 건데 a가 만약에 1보다 작은데 0보다 큰 어떤 양수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이런 양수로 한번 잡아볼 건데 a,1을 지나니까 조금만 왼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 점이 a,1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높낮이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a,1을 찍었고 그러면 이제 이 a를 기준으로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유리함수 그래프 한번 볼 거니까 지금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 이만큼만 볼 거고요. 유리함수에서 여기만 볼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가 마찬가지로 이 a,1을 지나면서 또 뭐를 지나야 하냐면 0,1을 또 같이 지나야 해. 0,1. 그럼 0,1 찍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0,1. 이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형광펜으로 그냥 바로 그려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얘는 문제가 뭐냐면 뭐 가조건 보기 전에 나조건부터 보시면 지금 절대값 fx는 2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라고 했는데 지금 y는 2랑 만나는 점이 몇 개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하나밖에 없죠. 맞지?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도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도 얘 절대값 씌워주면 뒤집어질 거 아니야. 뒤집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곡선이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얘도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잘못된 거죠. 어떤 전제? a가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고 풀었더니 안 된 거지. a는 그러면 양수가 아니고 a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a를 이제 음수 쪽으로 한번 잡아볼 건데 지금 가조건 같이 고려해서 볼게요. 이제 가조건 보시면 0보다 작은 전체 범위를 봤을 때 f-2가 최소값이야. 그러면 딱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x가 -2인 거. x가 -2가 얘가 a가 돼버리는 거예요. x가 -2 얘가 a일 때 a가 -2란 얘기죠. a가 -2면 우리가 봐야 하는 그래프는 왼쪽 부분은 유리함수 그래프 이만큼 볼 거고 연두색으로 색칠한 부분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봐야 하는데 오른쪽은 a,1을 지나죠. a,1 a,1이니까 조금만 왼쪽으로 당길까? 그래프 조금만 왼쪽으로 당길게요.
이 정도는 봅시다. 여기라고 하고 그냥 x는 a인데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a, 1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이 점이 a,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는 0,1을 또 지나니까 0,1은 이 점이 되겠죠. 높이가 똑같아야 하니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하나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두 점을 딱 지나는 상황이니까 A랑 0의 가운데 A랑 0의 중점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일 때가 축의 방정식이고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근데 가족권은 만족 못하죠. 가족권도 만족 못하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2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최소죠. 최소값이라는 얘기거든. 최소값. 최소값이 안 되잖아 이러면. 맞지? 최소값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야겠네요. 그러면 형광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위로 볼록하게 보이죠? 위로 볼록하게 이차함수를 하나 그려봤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 충족하는 상황이 맞죠? 마이너스 2에서 즉 마이너스 2 빨간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에서 최소값이 맞지? x가 0보다 작을 때 0에서도 최소지만 마이너스 2에서도 최소값이니까 이거 가족권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가족권 만족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조건 보시면 절대값 fx는 2 그러면 이제 x축 아래로 내려간 그래프는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겠죠. 접어서 올렸을 때 2랑 만나는 게 두 점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그럼 그래프가 잘못 그려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지냐면 2차 함수가 여기 2에 딱 접하게 돼야 해요.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차피 접어서 올릴 거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접어서 올리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직선처럼 보이는데 곡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y는 2랑 만나는 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럼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x는 2분의 a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이차함수에 적어볼게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지금 2분의 a, 2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차함수식 쳐다보시면 x자리에 2분의 a를 넣으면 x에 2분의 a를 대입할게요. 이차함수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차함수식에 x는 a를 대입하면 2분의 a를 대입하면 2분의 ab 그리고 x에 2분의 a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더하기 1 얘가 얼마냐면 2가 되죠. 근데 이때 a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이때 a가 마이너스 2이므로 우리 a 값을 정하고 움직였던 문제였죠. 지금은 그럼 a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 그리고 곱하기 1 더하기 1 얘가 2니까 이때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a1, b1이라고 할까 이걸 a1, b1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경우가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볼 건데 그래프를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다시 그리고 유리함수 하나 그려 놓을게요.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면 되겠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보면 되는데 1 이 정도로 잡을까. 이번에는 x는 1 y는 2 이 정도 잡고 유리함수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한번 나타내 줍시다. 마이너스 2를 대략 한 여기 정도로 두면 여기쯤으로 둘게요. 얘가 x는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를 여기로 잡았고, 그러면 x는 a를 봐야죠. 우리 a를 기준으로 볼 거니까 a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 여기가 만약에 a야. 여기가 x는 a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어떤 a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a보다 작은 부분은 유리함수 그래프를 따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왼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광펜만 보면 되고요. 보라색의 형광펜. 자, 그리고 얘가 a,1일 거 아니야. 맞죠? 이 점이 a,1이어야 해. a,1. 그리고 2차 함수가 0,1을 또 지나야 하니까 이 두 점, 지금 찍은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돼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근데 가조건에 따라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돼야 해요. 그럼 이게 가능한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황이야? 현재는 불가능한데 x는 마이너스 2가 만약에 여기라면 가능하겠죠. 이게 답이 되겠네. 하나 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도 하나 더 고려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값을 씌울 거죠. 현재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한번 씌워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 부분이 올라오지. 그때 y는 2랑 만나는 점이 두 점이 되는지를 봐야죠. y는 2랑 만나는 점이 두 점이 돼야 안 돼. 지금 두 점이 안 되지. 맞죠? 두 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요. 그럼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하나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 이게 좀 더 많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접어서 올릴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접어서 올릴 건데 아직도 안 되죠? 아직도 교점의 개수가 하나잖아. 맞지? 그러면 접어서 올렸을 때 딱 어디서 만나길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딱 접어서 올렸더니 y는 2랑 딱 만나는 거. 이렇게 되는 상황. 이걸 원하는 거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하는 건 이 축의 방정식 원래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거 뒤집었을 때 마이너스 2, 2가 돼서 교점이 두 개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꼭지점 보시면 원래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 2 이렇게 하나 더 보면 되겠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치? 근데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a가 돼야 할 거 아니야. x는 2분의 a. 왜냐면 a랑 y축, x는 a랑 x는 0, 여기 딱 가운데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2분의 a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가 구했고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1.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럼 a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4 넣으면 플러스 2니까 곱하기 2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b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b 값이 4분의 3이 되겠네. 그럼 a랑 b를 구했죠. 그래서 이제 a2, b2라는 점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a1, b1, a2, b2를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에 그 다음 마이너스 4에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더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40을 곱하는 거. 마이너스 40에 그러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분의 2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플러스로 되고 약분하면 10이니까 답은 7이니까 28. 마무리하면 250이네요. 맞지? 그래서 30번의 답은 2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지금 A의 위치가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A의 위치를 경우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A의 위치를 설정하고 그때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 참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하나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